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앱 인벤터의 그 변수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와 그리고 계산기를 직접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이 변수를 활용한 그 계산기 디자이너 모드까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미처 하지 못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에 대한 그 버튼을 잠시 수정을 좀 같이 하고 그리고 블록 모드에 가서 코딩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버튼 이름을 더하기 뭐 버튼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더하기라고 이렇게 수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버튼 2에는 빼기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에는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바꾸고요. 버튼 4는 나누기로 수정을 버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수정하는 이유는 우리 그 블록 코딩 모드에 가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레이블 6은 안 바꿔도 되지만 요 레이블 7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그 출력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름을 좀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이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아주 그 공간도 좀 확보하고 그러면서 입력 숫자 1, 입력 숫자 2를 통해서 사칙 연산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결과가 나오는 이런 그 디자인 모드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블록 모드로 넘어가서 방금 작업한 디자이너 모드에 대해서 코딩 프로그램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디자이너 모드에서 작업한 것을 이 블록 코딩 모드에서 바로 직접 다 가져와서 이 프로그램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수학을 누르게 되면 이 숫자가 나오고요.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또 텍스트가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변수 이걸 누르게 되면 전역 변수, 가져오기, 지역 변수 이러한 그 코딩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러한 그 전역 변수 만들기 또 지역 변수 만들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계산기를 만드는 앱이기 때문에 이 계산기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 그 전역 변수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전역 변수 만들기로 선언을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영문으로 num1 이라고 하는 그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또 해서 num2 이건 뭐냐면 숫자가 하나가 들어오고 숫자가 두 개가 들어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RESULT 결과 이렇게 세 개의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학에 가서 0을 가져다가 여기에 넣어주고요. 이거는 0으로 초기화한다. 이 num1, num2 그리고 result라고 하는 그 변수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다 쓰고자 하는 이 변수에 전부 다 num1 변수, num2 변수,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다 0을 집어넣어서
초기 세팅을 한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주고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텐데요. 일단 제가 그 변수를 활용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래밍과 또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 프로그래밍 두 가지를 사례로 코딩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그 디자이너 모드에 있듯이 여기와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숫자와 여기에 숫자를 인식을 해서 이 더하기 기능을 통해서 여기에 값을 보여줘라. 이러한 그 논리적인 면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언제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왜냐하면 지금 숫자 1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아무 액션을 취할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제가 변수를 한번 여기 있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액 변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우스 버튼이 이 근처에만 가도 나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제가 마우스를 뭐 클릭하거나 전혀 액션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정하기 전역 변수 num1 여기에 전체 쓰고자 하는 그 num1이라고 하는 그 변수 컵에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값이 텍스트 상자 우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텍스트 박스 1과 2 여기에서 숫자가 입력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텍스트 박스 1과 2에 있는 그런 그 텍스트를 갖고 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 박스 여기에 보면 텍스트 박스 1과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텍스트 박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만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요 바로 위에 있는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를 이 전역 변수 num1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서 지정하기 전역 변수 num2에 있는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놓고 복제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이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거는 num1에다가 넣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그 텍스트는 전역 변수 num2에다 넣어라. 그러면 num1이라고 하는 컵 하나, num2라고 하는 컵 두 개, 여기에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 숫자가 들어온 것들은 num1에다 넣고 또 텍스트 박스 2에 들어온 것은 num2에다가 담아 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양쪽에 텍스트 박스 1과 1에 들어온 게 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전역 변수 1과 2에 있는 걸 더해서 리절트에다 갖다가 보여줘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여기 리절트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정하기를 갖다가 이 밑에다가 넣어주고요. 전역 변수 리절트에 어떤 값? 우리 이 num1과 num2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합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학 공통 블록에 가서 더하기를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요 더하기가 있죠. 그러면 요 더하기를 가져다가 여기에 넣어주고 전역 변수 num과 num1과 2를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서 가져오기 전역 변수 num1에 있는 텍스트와 또 여기에 가서 전역 변수 num2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더하기 해라.
그리고 우리 결과 어디에다가요? 여기에 보면 결과 보이기 여기에다가 보여줘라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결과 보이기에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지정하기 결과 보이기 텍스트 그러나 값 숫자니까요. 그래서 지정하기 결과 보이기 텍스트 이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 주고요. 네. 그리고 가져오기에 가서 여기 리절트 여기에서 가져오기로 전역 변수 리절트를 가져와서 텍스트로 여기에 결과 보기에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요게 전역 변수 num1, 2, 그 다음에 리절트 결과 이렇게 나온 거고요. 초기에 0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받은 그 텍스트를 num2, num1에다가 넣고 이 결과는 이렇게 변수에 넣어 있는 거를 더하기 해서 리절트라고 하는 데다 넣고 이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를 이 결과 보기에 보여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 없이 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기에 가서 언제 빼기를 클릭했을 때 지정하기 마찬가지로 요건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결과 보기 텍스트 값 아까 우리 여기에서 했던 거요. 지정하기 결과 보이기 텍스트 값을 여기에 넣어주라. 보여줘라. 무엇을? 요거를 갖고 오면 되겠죠. 요거. 그런데 요 부분은 우리가 수학에 가서 가져오지만 수학에 가서 빼기죠. 그러면 요 빼기는 가져다가 여기에 넣어주고 대신 텍스트 상자 1,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와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됩니다.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복제하기.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주고요. 요 텍스트 박스를 복제하기.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라.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변수를 쓴 것과 이렇게 변수를 쓰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어떤 게 간단한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로직 개념이 서야 이렇게 금방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곱하기인 경우에 변수를 써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인 경우에는 우리 이 내용을 우리 이 부분을 그대로 복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제하기 여기에 가져다 놓고요. 이게 왜 X자가 나오냐면 더하기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났는데요. 이 부분에 더하기를 클릭해서 곱하기 선택하면 에러가 다 한꺼번에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를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더하기가 똑같습니다. 이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를 전역 변수 num 안에다가 넣어주고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텍스트를 num2에다가 넣어주고 또 이 가져오기 전역 변수 1과 여기에 값이죠. 1과 1을 가져오는데 요 같은 경우는 더하기 아닙니까? 요거를 좀 빼놓고 여기에 우리가 수학에 가서 곱하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 곱하기를 가져다가 여기에 다시 넣어주고요. 요 가져오기 요 변수를 또 여기에다 앞에다 넣고 가져오기 전역 변수를 뒤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남은 것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지정하기 텍스트 값 우리 전역 변수에 이렇게 곱하기로 담겨져 있는 요 전역 변수 리저트를 갖다가 결과 보기에 디스플레이 시켜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나누기는 이 변수가 없는 걸 가져다가 다시 여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나누기를 클릭했을 때 이것도 좀 틀리죠? 이것도 빼놓고 이 수학 공통 블록에 가서 나누기를 가져다가 여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 1과 텍스트를 빼서 여기에 넣어주고요. 텍스트 박스 2 텍스트를 여기에 넣어주고요. 이 빼기는 남았으니까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과거의 공통 블록과 또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모두 아주 손쉽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디자이너 모드에서 만들었던 첫 번째 숫자, 요게 num1이라고 하는 변수고, 요 두 번째가 num2라고 하는 그 변수, 여기에는 result라고 하는 변수, 요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um1과 num2의 숫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에 result를 보여줘라. 또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여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좀 살짝 좀 트릭을 좀 그러니까 더 좋게 한다 그러면 배경색을 좀 넣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하기 빼기인 경우에는 초록색을 좀 넣어 주고요. 곱하기인 경우에는 주황색, 나누기인 경우에는 노란색.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렇게 계산기가 또 아주 아름답게 꾸며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배경색을 살짝 밝은 회색, 이렇게 하게 되면 밝은 회색에 텍스트는 검정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하게 되면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하게 되면 흰 글씨로 아주 잘 나오겠죠. 그리고 계산 결과도 여기에 좀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 이 수평 배치 4 자체를 아예 배경색을 검정색을 넣음으로써 이게 또 텍스트가 안 보이는군요. 그럼 레이블에 가서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하게 되면 텍스트 없음이 아니라 흰색으로 하게 되면 계산 결과 텍스트가 보여서 이렇게 좀 아주 아름답게 이왕이면 이렇게 계산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우리가 휴대폰으로 직접 컴파일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에서 안드로이드 앱 클릭을 했습니다. 지금 요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전 세계에 이 앱 인베터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컴파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입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항상 지긋하게 기다리고 또 에러가 났을 때 어떠한 부분이 에러가 났는지도 또 고민하는 이러한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셔야만 이 프로그램 개발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링 파트 1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잠시 후에 컴파일링 파트 2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메시지조차도 외우게끔 그렇게 되었고요. 네, 컴파일링 파트 2에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러한 그 앱 인벤터 디자인 모드와 그 이 블록 코딩 모드에서 여러 번 해봤듯이 이러한 그 블록 코딩 모드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오늘은 제가 이 변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또 리스트라든지 또 이 함수 이런 걸 쓰면서도 앞 시간은 이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뒷 시간엔 이렇게 바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직접 같이 실습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 이 칼큘레이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 휴대폰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윈도우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제 휴대폰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다 집어넣고요. 휴대폰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제 휴대폰을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있는 것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입니다. 뭐 구글 앱 스토어라고 하기도 괜찮고요. 이러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을 해서 이 AA2 컴패니언 여기 지금 스펠링이 안 보이는데요. PANION 컴패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직접 열어서 이걸 한번 스캔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패니언을 열고요.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스캔 QR코드 이걸 클릭을 해서 이 데이터를 직접 제 휴대폰으로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를 스캔을 했고요. 제 휴대폰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파일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작은 벌이 이렇게 앱 그 아이콘이 떴고요. 설치 이것도 이제 용량이 조금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 그래서 잠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앱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거를 이제 확인하려면 완료를 누르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바로 떴죠.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첫 번째 숫자 텍스트 박스 1의 숫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2의 숫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를테면 5를 넣고 텍스트 박스 2에는 5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가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 결과 밑에 이렇게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게 제가 왼쪽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붙습니다. 요거를 가운데 정렬로 하게 되면 가운데에 떨어져서 잘 나오겠죠. 이걸 누르고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요 부분인데요. 요 결과 보이기에 제가 이렇게 텍스트 정렬을 왼쪽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가운데 정렬을 해 놓으면 이렇게 요 정도 가운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이제 그 왜 이렇게 좀 상단 부분에 좀 해놓은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그 키보드 이러한 것들이 좀 뜨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올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더하기 나누기를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을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에 5 그러면 빼기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5가 나와야 되죠. 그럼 이렇게 5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10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되겠죠? 100이 나와야 되겠죠? 네, 100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0 나누기 10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두 번째 숫자를 50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나누기 하게 되면 0.2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50을 하지 말고 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0하고 10 나누기 5 하게 되면 2가 나오는 게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간단한 계산기 앱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변수를 선언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액 변수, 그 다음에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액 변수는 선언하기 나름이다. 여러분들이 뭐 num1을 집어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숫자로 해서 이를테면 영문 숫자로 해서 이를테면 뭐 디지트 1 하게 되면 이게 전액 변수가 이걸로 싹 바뀝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디지트 2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도 디지트 2라고 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calculator 그러면 이것도 전역 변수의 calculator가 자동적으로 이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갖다 놓으면 가져오기와 지정하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파이프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컴파일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바뀐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텍스트 박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텍스트 박스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여기 텍스트 박스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이름 바꾸기로 해서 텍스트 박스가 아니고 숫자 입력 죄송합니다. 숫자 입력 1 이렇게 바꿨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숫자 입력 2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숫자 입력 2 언더바 2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블록 모드에 가서 다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 입력 1, 숫자 입력 2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그 디자이너 모드와 또 코딩 모드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그 전역 변수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부 다 이 코딩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잠시 시간이 좀 있는 경우로 요 그 변수에 대해서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지역 변수 이렇게 다 설명을 올렸죠. 마찬가지로 이 지역 변수도 끌어들여서 갖다 놓고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디지트 3 죄송합니다. 디지트 3 이렇게 해놓으면 지역 변수를 쓸 수가 있고 이 지역 변수는 이 수학하고 제일 그 연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그 이런 곱하기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뭐 올림, 내림도 있고 또 이렇게 X축, Y축을 정하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뭐 장난이 아니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십진법 바꾸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차차 시간이 돼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같이 활용할 때 좀 이렇게 저기 같이 이렇게 좀
또 하나 만들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전달해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변수에 대한 그런 정보 처리 그 내용을 좀 공부해 가면서 이 계산기를 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요걸 좀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 모드에 저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요. 이러한 박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둥근 모서리로 하면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모서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이제 하나하나씩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테크닉도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변수 활용 관련하여 계산기 앱을 장시간 이 블록 모드를 같이 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새로운 계산기가 좀 여러분들 손에서 태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변수를 활용한 앱 인벤터 계산기 블록 코딩 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